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고래 여인입니다. 네, 첫 시간은 좀 인문학을 좀 공부하고자 제가 장자 편전을 준비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우주론에 대해서 함께 읽어볼까 하는데요. 네,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장자의 우주론, 천문과 천론. 우주 만물이 기이다. 무엇 때문에 장자는 하늘에 대해 궁금해하고 하늘에 대해 논하였을까? 그는 하늘에 대한 개념이 점차 전도되면서 하늘 본래의 순수한 특징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고대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일신교의 개념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으며 유일무이한 지상신의 개념도 없었다. 그러나 고대 중국인의 의식이 자연 숭배에서 천신 숭배로 옮아간 후 하늘은 천신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천신은 어디에 있는가? 민간에서는 하늘 높은 곳에 신명이 있다고 전해져 왔다. 묵자에 이르러 천신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존재하지 않는 때가 없다고 여겨졌다. 즉 심산유곡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도 천신이 굽어보고 있다는 것이다. 천신에 대한 생각이 이와 같았지만 천신은 전설 속에서만 그리고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만 존재할 뿐 아무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장자가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이란 존재를 보았을 뿐 아니라 하늘이 짙푸른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하늘을 푸른 하늘이라고 불렀다. 위급한 일에 처하거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이여 하늘이여 하소연했다. 마치 하늘이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 주기라도 하듯이 통치자들은 의도적으로 당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하늘의 힘을 빌어 백성을 위협함으로써 통치를 실현했다. 하늘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이 이렇게 변질되자 장자는 고대의 기록과 자신의 인식에 근거하여 하늘에 대해 질문하였다. 제 해에 기록된 큰 붕세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북해에 곤이라는 큰 고기가 한 마리 큰 붕새로 변화했다. 이 붕새가 날개짓하면 물방울이 삼천리를 튀었다. 새는 이렇게 날개짓하며 올라서 유유히 돌다 9만리 높이까지 오르는데 그 큰 날개로 푸른 하늘을 받치고 있었다. 이때 붕새가 하늘을 내려다보니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든 것이 땅 위에서 올려다본 풍경과 똑같았다. 달리는 말같이 흐르는 유기, 떠다니는 먼지들, 음양의 기운이 부딪혀서 일으키는 바람을 보았다. 큰 붕새는 돌연 깨달아 아래를 보니 올려다 볼 때같이 새파랗구나 하였다. 큰 붕새는 돌연 깨달아 아래를 보니 올려다 볼 때와 같이 새파랗구나 하였다. 높은 하늘에서 하늘을 내려다볼 때 보이는 모습이 이와 같으며 땅에서 위를 올려다볼 때의 모습과 똑같음을 깨달았다. 이로부터 장자는 하늘이 푸르디 푸른 것이 하늘 본래의 색인가 하고 묻는다. 아래에서 위를 쳐다볼 때 푸른색이었는데 지금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래의 땅 역시 푸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 땅은 본래 푸른색이 아니지 않는가? 장자는 하늘과 땅이 원래 푸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옛날부터 그때껏 왜 언제나 이구동성으로 푸른 하늘이라고 불렀을까? 하늘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높고 또 얼마나 먼가? 하늘은 그 끝에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는가? 즉, 하늘은 끝이 없는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볼 때 푸른 하늘에 구름 흘러가듯 보이더니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아도 푸른 빛에 뿌연 기운이 흐르듯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애초에 하늘은 달리는 말 같은 기운이 흐르고 먼지가 떠다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듯 먼지처럼 흘러 떠다니는 것이 바로 음양의 기운이다. 그러므로 장자는 천지 하나의 기운이 흘러다닌다. 즉 하늘과 땅 사이를 흘러다니는 것은 유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천하를 관통하는 것은 하나의 기일 뿐이다 라고 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고 그 사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을 기로 파악하였다. 기는 일체의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다. 당연히 하늘도 기고 땅도 기며 우주의 모든 것의 본질이 기이다. 모든 것이 기이므로 하늘은 곧 우리들 가운데 있다. 기는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있으며 모든 유형, 무형의 사물에 존재하고 있다. 이른바 천기, 지기, 육기, 사계절, 운기이다. 이러한 기들이 우주 안에 가득 차 있다. 그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듯 들리고 앞으로 나아갈 뿐 돌아올 줄 모르며 끝없이 펼쳐진 은하수 같다. 끝도 시작도 없는 무궁무진한 것이다. 무극이다.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요. 밑에서 땅에서 하늘을 올려다볼 때와 위에서 땅을 내려다볼 때 똑같은 푸르륵.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주 그리고 하늘에 대한 그 본질적인 개념을 장자는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이제 기라는 어떤 신비한 어떤 힘이죠. 천재 하나의 어떤 기운, 그 기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유한한 하늘과 무한한 하늘. 하늘은 무궁하고 무극이지만 한편 유궁하고 끝이 있기도 하다. 하늘은 무궁과 유궁의 통일체이다. 이것이 유한한 하늘과 무한한 하늘이다. 유한한 하늘 혹 유한한 우주를 장자는 육합의 안이라 말한 바 있다. 이것은 위와 아래 사방으로 구성된 유한한 우주이다. 이 유한한 우주는 하나의 입체 덩어리이며 크기를 잴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덩어리이다. 그러나 상하와 사방이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하다. 무한한 하늘은 무한 우주로 장자는 이것을 육합의 바깥이라고 불렀다. 상하와 위아래로 구성되어 있는 입체적 공간의 바깥쪽 전부를 말한다. 이 공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먼지 고대인들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명확히 설명은 내지는 못한다. 단지 무한하다고 말할 뿐이며 장자는 이를 무극이라고 했다. 이게 아마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네, 그쵸? 고대인들의 유한한 우주에 태양, 달, 금석, 수성, 목성, 화성, 토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범위를 좀 더 확대한다면 감석 성기에서 이야기했던 120여 개의 항성이 퍼져 있는 우주 공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시 과학기술의 한계도 좀 더 멀리까지는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장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우주 밖에 대해 성에는 그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대강을 말하지도 않는다. 또 우주 안에 대해 성인은 대강을 말할 뿐 상세한 점을 들추지 않는다. 유한한 우주 밖의 우주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자는 실사구시의 태도를 취하여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대강을 말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육합의 안에 있는 유한한 우주는 지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인류의 생존, 생활과도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역법을 제정하고 사계와 절기를 만들어 생산과 생활에 적용하였다. 이것이 성인이 말한 대강이다. 그러나 당시 과학으로는 많은 자연 현상을 확실히 설명할 수 없었다. 예컨대 자연은 재앙인가 축복인가, 혹은 새로운 별이 출현하고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것이 사회적 혼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전이나 오후 똑같은 자리에 서 있다면 태양과의 거리는 오전과 오후 중 언제 가깝고 언제 먼가, 이런 문제들은 당시로서는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장자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대강을 말할 뿐 상세한 것을 들추지 않는다고 하였다. 비록 끝까지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장자는 과학에 근접한 개설을 제시하였다. 유한한 우주와 무한한 우주를 막론하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기이며 따라서 천재 하나의 기가 흘러다닌다. 천하를 하나의 기가 관통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주는 기로 가득 차 있으며 우주의 본질이
기이다. 이것이 천지의 순수한 본질에 대한 장자의 결론이다. 천지는 기로 순일하다. 천지는 기로 통일되어 있으며 우주도 기로 통일되어 있다. 이때의 기는 고대 중국의 철학적 개념으로 오늘날의 이른바 물질과 흡사하다. 공자가 하나로서 꿰뚫는다고 라고 했을 때 하나는 도이며 이건 역시 일종의 기이다. 태초에 분화되지 않고 뒤섞여 있는 기이다. 노자의 도 역시 하나이며 태초에 분화되지 않고 섞여 있는 기와 같다. 공자와 노자 이후에 정긴이 원긴이 하는 말이 생겨났다. 송명대에 발생한 이학의 이기이원론에서도 기를 사물의 실체를 구성하는 진료로 보았다. 이렇게 볼 때 기라는 개념은 중국 철학에서 전통적인 개념이다. 장자가 이야기했던 달리는 말같이 약동하며 흐르는 유기도 이러한 맥락에 있다. 장자는 천지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주와 천지의 본질을 기로 설명하고자 했다. 천지는 기라는 물질로 구성되고 우주도 기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장자는 천지라는 개념의 내포를 과학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의 생각을 혁신하였다. 장자는 천지가 하나로 순수할 뿐 아니라 만물도 하나로 순수하다고 생각했다. 오랜 세월 속에서 갖가지 것과 뒤섞이면서도 하나로 순수함을 이룬다. 만물이 모두 그러하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속에서 갖가지 것과 뒤섞이면서란 천차만별인 것이 섞여 있는 것이다. 하나로 순수함을 이룬다란 하나의 순수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혹은 하나로 순수해진다는 말이다. 하나로 순수해진다는 것은 하나인 기로 순수해지고 기로 통일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장자는 세계의 다양성과 통일성의 관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선언한다. 대개 모양이 있고 형체가 있으며 소리가 있고 색이 있는데 이 모두가 물이다. 구체적인 형체와 소리와 색깔이 있는 것은 모두 물질이라는 뜻이다. 물질이 기가 모여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도 구체적인 형체와 소리와 색깔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질 가운데 하나이며 기가 모여 결합되어 만들어진 기가 존재하는 구체적인 형식 중 하나이다. 기가 모이고 흩어짐으로 사람이 살고 죽는다. 장자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기가 모인 것이다. 기가 모여 있으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였다. 사람뿐 아니라 만물도 모두 이와 같다. 천하에는 하나의 기가 통할 뿐이기 때문이다. 약간은 어렵지만 조금 알 것 같아요. 우주론을 통해서 사람의 본질에 대한 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어떤 세포, 원자, 분자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어떤 기운에 기가 모인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나. 인간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나는 해석했어요. 멋진 이야기였습니다.